지난 시간에는 30세기 지구에서 태어난 너세니얼 리처즈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과정과 아포칼립스의 탄생, 그리고 최강의 뮤턴트인 아포칼립스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라마투드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판타스틱4에게 패배한 라마투드가 닥터둠을 만나 스칼렛 센츄리언이 되어 어벤져스를 농락하고 최첨단 갑옷을 만들어 스스로 정복자 캉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복자 캉의 기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판타스틱4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라마투드는 시간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20세기 지구 616의 우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판타스틱4에게 패배하면서 우주를 방황하다가 산소가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던 닥터둠은 라마투드에게 기적적으로 구출되죠. 그렇게 구출된 닥터둠은 자신이 우주를 떠돌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마투드는 자신은 사실 닥터둠의 타임머신을 이용해 미래에서 온 인물이며 닥터둠이 자신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판타스틱4를 쓰러뜨리자고 권하는데요. 닥터둠은 자신이 라마투드의 조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닥터둠은 만약 우리가 동일 인물이고 같은 시간대에서 한 명이라도 사망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라마투드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싸워나가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닥터둠은 라마투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구로 돌아가고, 라마투드는 닥터둠의 갑옷에 영감을 받아 이때부터 스칼렛 센츄리온이라는 캐릭터가 되어 판타스틱4를 넘어 아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초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칼렛 센츄리온이 된 라마투드는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시간여행을 한 뒤 울트라 다이오드 레이를 이용해 자신을 신처럼 꾸밉니다. 울트라 다이오드 레이는 대상의 힘과 능력을 대폭 약화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거나 대상을 정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기로,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로 군림하고 있을 때 사용했던 무기인데요. 이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울트라 다이오드 레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트라 다이오드 레이의 힘으로 신뢰가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스칼렛 센츄리온은 어벤져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해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니 모든 초인적인 존재들을 말살하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벤져스는 이때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초인적인 존재들을 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헐크와 어벤져스의 불화로 헐크가 어벤져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헐크가 떠나기 전에 스칼렛 센츄리온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지구 689라는 타임라인이 생성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스칼렛 센츄리온의 어벤져스는 판타스틱4와 엑스맨, 스파이더맨, 네이머, 데어데블, 닥터 스트레인지를 비롯한 수많은 히어로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를 미리 감금하여 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한 어벤져스는 이때부터 제모 남작과 일렉트로, 만다린, 닥터 옥토퍼스, 샌드맨 같은 악당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지구 689는 어벤져스 말고는 모든 초인적인 존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죠. 또한 어벤져스는 세계의 정부를 통제해 모든 원자 실험을 중단시켜 혹시나 태어날 수 있는 초인적인 존재들을 원천 봉쇄하는 꼼꼼함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구에서 초인적인 존재들이 사라지자 스칼렛 센츄리온은 원래 메인 지구인 지구 616의 히어로들을 하나씩 이 세계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어벤져스를 이용해 모두 말살하고 종국에는 모든 차원의 히어로들을 없앨 계획을 실행합니다. 먼저 스칼렛 센츄리온은 자신의 어벤져스인 아이언맨과 토르, 헐크, 자이언트맨, 와스프에게 앞으로 5명의 존재가 더 나타나면 그들을 처리하라 지시하고, 지구 616의 어벤져스인 캡틴 아메리카와 호크아이, 블랙팬서, 골리앗, 와스프를 지구 689로 데리고 오죠. 그렇게 지구 689로 오게 된 지구 616의 어벤져스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구 689의 어벤져스와 싸우다가 전투에서 이탈했고, 지구 689의 어벤져스는 스칼렛 센츄리온에게 새로운 어벤져스가 나타났지만 놓쳐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스칼렛 센츄리온은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들을 빨리 처단해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고, 전투에서 빠져나온 지구 616의 어벤져스는 모든 역사적인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헤로도트론을 통해 지구 689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어벤져스를 물리치고 스칼렛 센츄리온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되죠.
스칼렛 센츄리온의 음모를 막기 위해 지구 616의 어벤져스는 전략적으로 지구 689의 어벤져스를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호크아이는 산성 화살을 이용해 아이언맨을 처리하고 음파 화살로 헐크를 다시 브루스 배너로 변화시켜 무력화시켰으며 캡틴 아메리카는 토르와 멸니르를 차단시켜 그를 도널드 블레이크로 변환시킨 후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참고로 이 시기에 활동하던 토르는 오딘에게 추방당하면서 모든 기억을 잃은 도널드 블레이크가 이후 자신의 자아를 깨달으면서 토르가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멸니르는 지팡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도널드 블레이크가 지팡이를 내려치면 토르로 변신할 수 있으며 멸니르와 60초 이상 떨어지면 토르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도널드 블레이크로 되돌아가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튼 지구 616의 골리앗은 지구 689의 자이언트맨을 물속으로 끌고 가면서 그를 무력화시켰는데요. 골리앗이 자이언트맨보다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네이머와 물속에서 싸울 수 있도록 특수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이언트맨까지 무력화되자 홀로 남은 와스프가 지구 616의 와스프에게 간단하게 무력화되면서 지구 689의 어벤져스는 모두 쓰러졌고 전투에서 이긴 지구 616의 어벤져스는 닥터둠의 성으로 이동해 타임머신을 재조립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칼렛 센츄리온은 크게 분노하며 어벤져스를 하나씩 따로 떼어내어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개미보다 작은 크기로 변신해 타임머신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시간을 조작하면서 스칼렛 센츄리온은 다른 시간대로 추방되죠. 그렇게 패배한 너세니얼 리처즈는 스칼렛 센츄리온을 완전히 실패한 캐릭터로 간주하고 다시 라마투드의 모습이 되어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역시 시간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그보다 먼 미래인 40세기의 지구로 떨어졌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정복자 캉이 탄생하죠. 그리고 지구 616의 어벤져스는 닥터둠의 타임머신을 이용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데요. 이때 우아투 와처가 기억을 조작하면서 그들은 지구 689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되죠. 한편 지구 689에서 스칼렛 센츄리온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스칼렛 센츄리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구 712이자 지구 S로 알려진 행성은 최강의 히어로들로 구성된 스쿼드론 슈프림이라는 팀이 있는 곳인데요. 스쿼드론 슈프림은 마블이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를 노골적으로 패러디하면서 탄생했죠. 그래서 이 팀은 슈퍼맨을 패러디한 하이페리온과 배트맨을 패러디한 나이트호크, 원더우먼을 패러디한 파워 프린세스, 플래시를 패러디한 블러, 그린 랜턴을 패러디한 닥터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생겨난 스칼렛 센츄리온과 수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칼렛 센츄리온이 떠난 지구 689에서도 새로운 스칼렛 센츄리온이 생겨나면서 스칼렛 센츄리온이 어벤져스에게 패한 지구 8110이라는 대체 현실이 생겨났으며 이후 정복자 캉의 아들인 마커스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새로운 스칼렛 센츄리온이 탄생하게 되죠. 이렇듯 너세니얼 리처즈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상 너세니얼 리처즈는 전 차원을 혼란시키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스칼렛 센츄리온에서 다시 라마투드의 모습으로 돌아간 너세니얼 리처즈는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시간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그보다 먼 미래인 40세기의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가 떨어진 지구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되면서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야만인들이 이 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한 채 과거의 무기로만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라마투드는 40세기의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술들을 이용해 이 행성을 정복하기로 마음먹고 최첨단 갑옷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그의 갑옷은 40세기의 희귀한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라마투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에서 2피트, 바깥쪽 모든 방향으로 20피트까지 확장되는 포스필드를 내장해 핵공격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으며 생각만으로 갑옷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일반인이었던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기본적으로 5톤의 무게를 들 수 있지만 건틀렛에 내장되어 있는 반중력 필드 덕분에 최대 2.2톤의 물체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었고 건틀렛의 손끝에서는 수톤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블래스트를 쏠 수 있죠. 게다가 오른쪽 손목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시간대에 있어도 자유롭게 기지와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손가락을 깨물면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대에 있는 무기라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이용해 스스로 시간 여행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근육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죠.
또한 갑옷에 내장되어 있는 서바이벌 키트는 최대 30일 동안 식량 공급을 자동으로 보급해주며 옷을 벗지 않아도 대소변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바디 트랜스퍼런스는 착용자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다른 몸으로 영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갑옷은 수많은 시간대를 지배하려는 라마투드의 야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었죠. 최첨단 갑옷을 완성한 라마투드는 이때부터 스스로의 이름을 정복자 캉이라고 바꾸고 황폐화된 40세기의 지구를 손쉽게 정복합니다. 그리고 은하계까지 정복한 그는 슬슬 이 세계가 지겨워지면서 좀 더 푸르고 신선한 지구를 정복하고 싶다는 야욕에 불타게 되죠. 그렇게 정복자 캉은 20세기 현재의 지구를 정복하기 위한 시간여행을 감행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